예,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토요일 오프로입니다. 이게 라이브 방송 기능이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녹화를 이렇게 해서 유튜브 올리 형식으로 하는데, 이제 라이브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예. 이번 주는 우리가 매매를 거의 안 했죠. 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미래 나노텍이나 HN 그 에코프로 HNT 이런 거 상 따다고 막 그랬었는데, 이번 주는 여전히 변동성이 심하다. 변동성이라 하면 올랐다 빠졌다 한다는 얘기고요. 실제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빅스 지표 같은 거 보시면 등락이 되게 심해요. 야, 근데 신기한 게 제가 이제 가끔 이제 매크로 얘기 드리면 금리, 환율 이런 얘기 많이 드리잖아요.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제 시황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지금 제가 띄워놓은 게 미국 2년물 금리입니다. 2년을 만기로 한 미국 국채 금물 그 금리 그래프인데, 자, 미국에 2년을 맡기면 자 5% 나오죠. 얼마 전까지 딱 한 10일 전쯤 됩니다. 한 2주도 안 되죠. 그때 5%였어요. 이 말이 뭐냐면 다음 주 예정되어 있는 미국 FOMC에서 이제 25bp다, 50bp다 막 싸웠잖아요. 얼마 전까지. 그 지금 이제 4.75니까 올라가면 5%가 되거든요. 이제 5% 정도에 맞춰져 있었단 말이에요. 보통 말하는 이제 올해 들어서 금리가 최고 올라가면 터미널 레이트라는데 5%뭐 초반, 5%, 5.25, 5.50 막 싸우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게 막 급락을 하죠. 막 급락을. 여러분 아시는 그 SVB, 그 실리콘밸리 뱅크,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그 CS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거 막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파산 나고 뱅크런 나는데 맞고 뭐 돈 갖다 붓고 막 이러다 보니까 금리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미국 금리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는 이 국채를 많이 산다는 얘기고, 안전자산 국채를 사니까 이제 가격은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진 거죠. 그리고 2년물의 금리가 특징은 뭐냐면 지금 미국 기준금리를 반영합니다. 2년 뒤에 만기금리지만 당장 미국 기준금리를 가장 쫓아가는 그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급락하다가 또 급등하다가 급락하다가 급등하다 이러니까 한 4%, 4.3 정도로 저는 봤는데 어제 또 3.8이 됐어요. 퍼스널 리퍼블릭인가? 뭐 또 뱅크 하나 또 지방은행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JP 모건하고 큰 대형은행에서 예금을 예치하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또 살려놨는데 어제 또 장중에도 30% 떨어졌어요. 연준이라든지 각국의 중앙은행 그리고 대형은행,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IB를 말하는데, 이런 애들이 합쳐서 이 지방은행에 사실 큰 문제는 아니죠. 2008년과 자꾸 이제 비교를 하시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공포팔이 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언론이나 유튜브 같은 데서 다시 2008년에 재림이다, 뭐 금융 시스템 붕괴가 온다, 뭐 새로운 리세션의 시작이다, 뭐 별별 얘기 다 나오는데, 여러분 작년에 같이 하셨던 분 계시겠지만 작년에 떴어요. 영국이 망한다, 영국의 어떤 연경이 망한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레고랜드 때문에 부동산 망한다, PF, 그 미국의 뭐 달러, 금리, 환율, 우리나라 뭐 얼마까지 1450원 가면서 그 외환 위기 온다, 별별 얘기 다 있었죠. 그 사실 작년에 비해서 그 작년에 영국 그 길트체 얘기했던 게 9월 10월이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장이 또 가장 빠지고 단기적으로 하락을 했지만 결국 살려놨잖아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말하는 뭐 경기 불황, 그 다음에 금리 올랐기 때문에 리세션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착륙, 연착륙, 하드랜드, 소프트 랜딩하고 달리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 2008년을 얘기한다는 거는 그 당시에 은행 시스템, 금융 시스템을 비교할 만한 사람이 절 없다 보거든요. 그렇게 말한 사람 중에서는요. 저는 그때 직접 영업을 했고 은행 그 증권사 근무했던 사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후에 글로벌 세계적인 특히 미국 같은 데가 바보가 아니에요. 금융 시스템을 그때 바젤 3라든지 2008년 9년부터 했던 2019년까지 정리를 다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도트 프랭크법을 해서 정말 아주 빡세게 은행을 관리합니다. 지금 미국 은행 같은 케이스는 그 PBR, PER이 엄청나게 낮아요. 돈을 못 번다고요. 예전처럼 그렇게 우리나라가 이자 장사 자체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미국 은행이 그래요 지금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JP 모간 그 골드만삭스, 그 다음에 BOA 이런 것들이 있잖아. 시티은행 같은 거. 시티은행 주가는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지고 못 올라가는데 2008년에 비해서는 90분의 1 됐어요. 근데 주가는 못 올리죠. 돈을 못 번다니까요. 은행들이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금리를 보여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빠지고 이렇게 되면서 여전히 금융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 예, 단순하게 지금 몇 개 지방 소형은행들이 몇 개 파산 절차 처음에 났던 이제 SBB 같은 파산 되잖아요. 거래도 정지돼 있고 그런 그 단기적인 어쨌든 개인들이 봤을 때는 이런 금융적인 심리가 좀 불안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금리가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변동성이 아직 간다고 말씀드리는 이유예요. 자, 금리가 일단 안정이 돼야지 가장 스마트한 지표는 금리가 안정이 돼야지만 제가 뭐라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매크로 관련 얘기를 드릴 수 있고 뭐 제가 이제 작년같이 별 희한한 장에서도 저희가 테마주 매매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뭐 원자재 관련해서 뭐 먹고 사는 그 비료 관련주도 했었고요. 뭐 그 사이 바이오 관련 박살 같은 것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뭐 전쟁 터졌을 때도 우리는 방산주한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겁날 게 없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전히 시장을 되게 겁내는 분이 되게 많으시고 특히 이런 개인 대중들의 혹한 심리, 이런 공포를 파는 공포파리가 되게 많습니다. 예, 공포파리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이 대중들은 그렇게 혹해서 막 클릭하고 팔로우 수 막 늘고 할 수 있어요. 그 우리는 투자라는 사람들이잖아요. 투자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대중들의 반대했어야 되고 공포에 오히려 힘을 내야 됩니다. 남들의 공포를 느낄 때 제가 차트를 말씀드렸던 이 공포를 느낄 때 작년 6월 같은 이 급락장, 작년 9월 같은 급락장, 작년 10월 달에 급락장, 1월 장에 우리는 공포에 사야 되는 거죠. 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좀 많이 빠졌잖아요. 사실 지금부터 보면은 제가 되게 장을 좋게만 말씀을 드리고 대장주가 좋고 우리나라 한국이 딴 나라에 비해서 차별화되면서 괜찮다 말씀 꾸준히 드리고 있는데 2,500포인트 돌파 안 되고 좀 빠졌잖아요. 다시 2,300, 400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더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사실 고민을 하는 거죠. 저는.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예, 오히려 여기서 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2차전지 조정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불안함 느끼시는 분도 계실 텐데 자,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러분이 특히나 저랑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을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를 잡아드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리스크 관리를 하고 뭐 2차전지 조금 단기적으로 보는 걸 좀 빼고 이런 것들은 그냥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에서 해드리는 실질 조치입니다. 그렇다 해서 작년같이 제가 현금을 다 확보해 30% 40% 들고 있으라 절대 그렇게 말씀 안 드리죠. 예, 저도 그럼 마찬가지고 똑같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포트폴리오하고 자, 금주내내 변동성이 심했고 방금 보여드렸던 금리처럼 안정된 금리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비트코인보다 더 변동성이 클 정도로 아직까지는 변동성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22일 다음 주 얼마 안 되죠. 이제 목요일인가 나올 텐데 연준의 FOMC에서 이런 얘기 다 할 거예요. 지금 실제 조치가 되게 긴급하게 들어가서 지방은행 어쨌든 파산이나 이런 것들을 안정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개인들이 좀 불안하죠. 왜? 뱅크로는 되게 무서운 사태니까. 맞습니다. 2008년에 어떤 그런 금융위기를 떠올릴 만한 그런 사태는 맞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 결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20일 FOMC 때 지금 말을 못하고 연준이 말 못하는 기한이잖아요. 20일 날 연준이 파월이 전 25bp 올릴 거라 보는데 얼마 전에 22에서 50bp 올렸어요. 지금 뭐 크레디트 스위스 난리 난다 그래도 22 제가 경기나 좀 불안하다 말씀드렸던 유럽도 50bp 올렸어요. 자, 반대로 생각하면 50bp 올려도 될 만큼 금융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실 바래요. 이 말은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이제 물가 안정과 이제 금융 안정 둘 다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앞으로 이제 연준의 행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미국은 또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정시 기준에서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떨어지지도 못하고 박스권에서 노는 겁니다. 여전히 제가 지금 단기적으로 나스닥이 좋지만 미국 증시는 그냥 올해는 계속 지금 금리가 고가에서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더 못 올리고 금리가 이제 그 이전은 끝까지 왔다 보는데 인하도 쉽지 않습니다. 인하라면 또 물가를 못 잡아요. 인플레를 계속 스티키하다는 걸 기본으로 깔고 가셔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리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은행 자기가 엄청나게 올렸던 긴축 때문에 이런 시스템적인 약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결국은 미국 국채에 대한 문제거든. 2008년처럼 신용에 레버리지 쓰는 그런 시스템적인 도미노 효과가 아니란 말입니다. 개별적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형은행들은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돈도 많고 괜찮아요. 그 대마불사라 보십시오. 작년에 저도 이제 부동산 PF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 금융 관련 말씀드릴 때 대마불사라는 말씀을 썼는데 큰 은행들 괜찮아요. 물론 자잘한 일은 안 좋은 데는 개인적으로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겠죠. 투자자들 많이 손해 보겠죠. 하지만 저희가 보려는 전체적인 시황 매크로에서는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대한발불사를 보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금주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코스닥의 상승 하락률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잠깐 이것도 차트 보여드릴게요. 제가 초기에 여러분 마인드 시황 잡아 드리는 거예요. 같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 얘기 드릴게요. 자, 코스닥은 볼게요. 아주 여전히 코스피보다 우리나라 코스닥이 더 낫습니다. 더 나은데, 자,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 그때 한번 이때 화요일이었나? 엄청 급락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때 하루에 지수가 한 4% 떨어졌습니다. 아주 긴 장대 음봉이 나오고 추가로 더 빠질 것 같은데 다음날 또 올라 버렸죠. 아까 말했던 금리 같은 거 보면서. 그리고 이제 수목금 반등을 줬고요. 물론 2차 전지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대장주 살짝 단기적인 흐름은 바뀌었는데 어쨌든 지수 같은 게 상당히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의 종목이 그 2천 몇백 개, 2천 개 초반 정도 상장돼 있는데 가끔 제가 상승 종목, 하락 종목 말씀드릴 때 있을 거예요. 그 말이면 하락 종목이 뭐 1,400개씩 막 나와요. 1,400개씩 막 나와. 상승 종목이 100개, 200개밖에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 작년이 올해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 개인적인 그 비중이 가장 큰데 코스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화끈하긴 하죠. 등락도 심하고. 하지만 개인들이 많다 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취약합니다. 저번에 개미 틀기, 개인 틀기라는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이런 흐름을 계속 지금 코스닥의 대형주들, 에코프로 비행가 지금 가지고 샀다 팔았다 하고 코스피에 선물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 코스피, 코스닥이 이 변동성이 취약한 공포의 겁을 먹고 올라가면 막 불나방이 되는 이 개인들의 이 단타 심리들. 물론 개인들이 여러 가지 심리가 있죠. 우리는 개미지만 그렇게 단타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런 개인들의 개미 털기를 일주일 내내 했던 그런 변동성이 상당히 극단적으로 만들었던 그런 한 주였다 보시면 됩니다. 자, SVB 그 실리콘밸리뱅크 사태, 그 다음에 유럽의 크레디트 스위스 같은 것들은 연준과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상당히 발빠른 조치를 내놓고 있죠. 아직도 물론 불안한 감이 아직 있습니다. 그 미연준은 물가 안정과 금융 시스템 둘 다 잡아야 되는. 지금까지는 물가 안정에 초점을 두고 경기나 소비를 좀 누르면서 갔는데 이 물가 안정 때문에 아주 금리를 빨리 올렸잖아요. 페스터, 하이어, 롱거 상당히 빨리 올해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 저 뒷단에 있는 짜잘한 어떤 금융의 시스템을 크게 안 따라왔던 자체만의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던 지방 스몰은행 같은 것들이 좀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금융안 시스템을 다시 한번 안정을 잡기 위해서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연준에서 돈을 풀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로 풀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QE다. 2008년보다 더 많이 풀었기 때문에 다시 돈을 푸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2일 날에는 여전히 이전에 25bp 올리는 게 좋다 봅니다. 22도 50bp 올렸고 어떤 사람들은 금리 동결해야 된다.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살짝 오바하시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막 상방으로 치고 올라가는데 가장 기저에 깔린 물가 안정, 그 다음에 스티키한 인플레. 물론 지금 대출 같은 게 쉽게 안 되면서 이 뱅크런이라든지 금융 시스템 안정을 위해 조치를 취하면 미국 소비나 이쪽이 약간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래야 되면 당연히 물가 안정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큰 틀에서 매크로 물가 부분은 아직까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물가가 빠진다 보는 게 아니라 물가 안정에 대한 기본 스탠스를 깔고 가시는 게 저는 좋다 봐요. 그래서 금리 환율이 아직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정되기 전까지는 제가 조금은 경계를 하고 20일 전후 FMC 전후로 뭔가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는 변동성이 많이 컸죠. 크고 지금 2차 전지 조정을 조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현금을 좀 확보시켜 드렸고 2차 전지 말고 제가 AI 테크 코란테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좀 비중을 늘려드렸습니다. 코스닥 엄청 많이 흔들었죠. 자, 국가별로 빨리 넘어갈게요. 자, 미연준은 계속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이번 주에 금융 시스템 문제 때문에 QE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이게 미국 연방은행 자산입니다. 자산이 계속 돈을 풀었죠.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이따 푼 돈이 그 몇 조 달러더라. 하여튼 뭐 엄청나게 4조 달러 막 풀고 난리 났었는데 그 돈 때문에 결국은 이제 유동성이 막다히 풀리고 인플레가 구조적으로 왔지 않습니까? 가장 큰 요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QT라 해서 연준자 줄이고 있었어요. 줄이면서 정시도 많이 조정을 받고 금리를 고금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금융 시스템에 살짝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살짝 올려버렸습니다.
이게 상당히 단기적으로 많이 푼 거예요. 이걸 가지고 QE라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본격적인 QE 전환이 아니라 보는 거고 여전히 물가가 문제가 된다고 보는 측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국 그 연준의 22일 날 지금 이게 동결 확률이 40%. 그 다음에 25bp 올리는 확률이 한 60%쯤 됩니다. 그 전까지는 뭐 50bp 올리다도 있었죠. 근데 지금 싹 다 들어가고 이 정도 5%대가 고점이 될 거다. 그리고 연말까지 예상하는 거 보면 연말에는 지금 오히려 금리 인하까지 나와요. 오히려 4.25, 뭐 4%까지 지금보다 금리를 오히려 75bp 정도 내린다. 1% 정도 내린다고 보는 데도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번에 지나고 금융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다시 물가 관련 문제가 나오면서 저는 등락이 좀 될 거고 여전히 아직 미국 금리 인하는 그런 예상은 좀 시기상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좀 말씀드릴 거고요. 참 유럽이 좀 많이 견조했잖아요. 유럽이 상당히 저는 불안에 떨고 죽지만 마라 계속 봤는데 요번에 사실 올해 들어서 랠리 좀 많이 펼쳤죠. 정시도 가장 좋았고 신고가 막 타진도 했는데 요번에 이제 CS 그러니까 그레이트 스위스가 지금 또 어차피 또 스위스에서 UBS 같은 데서 돈을 갖다 넣기로 했고 아직 등락은 좀 있습니다만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가 좀 조정을 받았고요. 달러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히려 달러가 국채는 괜찮았는데 오히려 유로가 더 강했죠. 뭐 약간 충격 받았지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ECB에서는 50bp나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 말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을 좀 보호한다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유럽 같은 케이스도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랐어요. 사실 저는 이게 되게 대단하다 보는데 지금 작년에 가장 고생이었던 인플레 가장 원인이었던 원자재나 유가가 더 많이 빠졌죠. 유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 농산물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유럽에 좀 좋은 작용을 하고 있고 이 정도 해도 유럽 경기는 괜찮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새롭고 젊고 이 디지털 에셋 특히 성장 자산을 대표하는 이 비트코인이 27K까지 상승했어요. 지난주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25까지 올랐다가 안 좋을 때 떨어졌을 때 19K까지 떨어졌다 막 그랬잖아요. 지금 금리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2년물이 3.8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야 금리 난다 이제 성장자산 가자 잘 빨리 외치는 게 이 코인입니다. 나스닥도 물론 좋았지만 그러다 보니까 27개까지 단기로 많이 급등을 했어요. 하지만 얘 계속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등락 좀 있다 보는 거고요. 다시 좀 빠질 수 있다 보는 겁니다. 섹터 테마는 이번 주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2차 전지는 여전히 대장이에요. 하지만 단기 조정을 좀 거칠 거라 봅니다. 단기 조정.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 말씀 드렸을 거예요. 에코프로를 가지고 에코프로는 지금 뭐 저희가 작년 말에 우리 포트에 2차 전지 포트에도 물론 있었고 중기조로도 추천드렸고 좀 많이 가지고 있다 싶어서 올해 10만원대에서 얘가 지금 저희가 얼마였죠? 한 20만원 중반 이래 됐을 때 에코프로 BM으로 조금 교체해드렸어요. 일부 교체해드려서 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40만원대 이때 찍었을 때 한번 캡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젠가 그저께 또 10% 정도 한번 팔아서 현금화 시켜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10%가 올해 10만원 대비했을 때 4배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때 투자한 금액의 40%입니다. 절대 한 절반 정도 돼요.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제가 사실은 조금 시그널을 보였어요. 이번 주에 한 수목금 수요일부터 조금 오반데 싶은 생각이 들었고 개인 매수가 상당히 많이 몰렸잖아요. 지난주 시황도 말씀드렸겠지만 개인들이 너무 많이 몰렸어요. 이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개인 틀이 말씀드렸던 이유가 신용을 계속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전히 개인 예탁금이 충당이 안 된 상태에서 물론 빠지지 않으니까 괜찮은데 순환매는 도는데 지금 신용이 빨간색이거든요. 파란색은 그냥 우리나라 지수라 보시면 되고 신용이 계속 올라와요. 오히려 작년 12월보다 더 올랐습니다. 작년 12월 달 기억나시죠? 우리 2차전 좋게 보다가 12월 달 한번 맞았어요. 그때 맞았고 1월 달에 뭐 레인보우 같은 게 올라오고 그랬는데 이때 조정보다 신용이 더 올라가 있습니다. 이 신용 어디로 들어갔느냐? 2차 전지로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당 2차 전지들은 이제 대형주가 많죠. 대형주가 많지만 그중에 많이 올랐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에도 물론 있고, 물론 시용도 과하진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체로 과하진 않는데 2차전지 섹터로 개인들이 많이 몰린 건 어쩔 수 없어요. 약간 이제 팬덤이 생기기 시작하는 전 초반이라 보거든요. 물론 이게 끝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중기주 가지고 있는 건 절대 건들지 말고 홀딩 하나 말씀드리잖아요. 대신에 단기로 갖고 있던 종목들 제가 절반을 줄여드렸어요. 그 말이 뭐냐면 단기적으로 조금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때 작년 6월달이나 9월달이나 12월달처럼 계속 빠지느냐?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얘들이 들고 있는 주력이 2차전지 종목, 자기 종목들이에요. 그리고 얘들이 뭡니까? 대형주들이에요. 그리고 12월달처럼 안 보는 이유가 12월달에는 사실 이때 기억나시겠지만 대주 조건 때문에 개인도 팔았고 그 다음에 기관들도 팔았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도 팔았어요. 파는 게 크다 보니까 2000 한 그때 얼마 갔었죠? 2500 가던 게 2180까지 빠졌습니다. 제가 1월 초에 그리고 정권사의 신용 관련 기준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또 개인도 또 틀렸어요. 그리고 바닥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때처럼 개인을 탈탈탈 털고 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털 수는 없다 보는 거고 4월 달에 또 실적도 좋게 나와요. 2차 전지들은. 자, 그래서 제가 선순환 흐름으로 지금 2차 전지 하나당 나머지 로봇, AI, 반도체, 제약 바이오 이 네 개 다 붙었어요. 2차 전지가 지금 대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워낙 큰 수급이 들어와 있고 단기로 이제 초기 말씀드렸던 코스닥, 코스피를 선물이나 뭐 대장주 같은 거로 엄청 흔들고 막 털고 있습니다. 단타들 떨어져라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단기 조정에서 조금 팔았던 애들이 큰 애들이 나와서 어제 같은 케이스는 대기업의 인수 소식이 있었던 로봇도로 많이 갔습니다. 뭐 SPG나 SBB나 유로메카 뭐 상한가 막 들어가고 그랬잖아요. 아직 막판에 이런 거 보시면 조금 밀리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직 얘들이 시장도 변동성이 있지만 막 2차 전지만큼 파워가 상당히 강하지는 않습니다. 그때 비교 드릴 때 다 좋다. 뭐 성장도 좋고 대기업도 사고 로봇 시대 되는 건 좋은데 숫자로 검증 가능하냐? 숫자로 잘 안 돼요. 어닝들이 그렇게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안 나옵니다. 로봇들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투자할 만한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제가 테마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2차 전지 단기 조정을 염두에 두고 단기 종목이 있었던 뭐 코스모화학이나 이런 거 LG 엔솔 단기로 돌아간 거 있죠. 그런 것도 절반 정도 비중을 좀 줄여들었어요. 방에 따라서 이제 비중을 좀 다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기존으로 봤던 대장주였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다음 코스피에서는 포케 같은 게 사실 바통을 받았으면 좋았어요. 어제나 그저께 같은 케이스에 얘들이 살짝 조정받을 때 포케가 받고 날아가면 2차전이 내에서 순환도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봤는데 포케 어제 조금 약했죠. 밀렸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삼성전자랑 이제 반도체 같은 게 어제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 시총 이제 두 번째로 컸던 2차 전지들에서 좀 조정을 좀 받으면서 계속 때린다 이렇게 사실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차적인 전지 대장들이 단기 조정은 좀 들어올 것 같은데 얼마나 조정받을지는 조금 더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비중을 좀 남겨드렸죠. 단기로 봤을 때도 좀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 나머지 이제 돌아갈 수 있는 이제 순환매 그 테마 내에서 종목을 좀 말씀드릴 겁니다. 저는 다음 주에 AI 테마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제 미국 같은 케이스에 또 이제 엔비디아 그다음 마이크로소프트가 상당히 좋았고 엔비디아 목표가를 상당히 많이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이 물론 좋긴 한데 그 중에서 반도체라든지 이제 엔비디아 같은 거, 마소, MS에서 지금 챗GPT 그 포 이용한 것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강력해요. 상당히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난테크 좀 가지고 있는데 비중 좀 늘려드렸는데 이런 것도 좀 기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반도체나 로봇이나 이런 것들 제가 장이 괜찮으면 뭐 상따도 막 드리고 따라갈 텐데 안 따라가요 아직까지. 시장 변동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로봇 같은 것도 따라가다 물리면 또 고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눌림목 매매 위주로 좀 사놓고 기다리는 매매 위주로 단기도 운용해 드릴 겁니다. 자, 종목 매매를 한번 볼까요? 이번 주에 했던 거. 사실 이번 주는 종목을 거의 안 했죠. 계속 저희가 변동성 때문에 조금 쉬고 있었고 그렇죠. 코스모학 볼게요. 코스모학 같은 케이스는 조금 제가 달리 운용을 해드렸습니다. 약간 다른데 어쨌든 저희가 코스모학이 이때 조금 들어갔다가 밑에 좀 모았죠. 한 번 모은 데도 있고 두 번 모은 데도 있는데 평단이 보통 한 43,000원, 44,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목요일날 올라서 유럽 CRMA 좀 기대를 했는데 사실 큰 내용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뭐 초안처럼 나오다 보니까 그게 약간 실망감도 있었고
단기적 조정이 좀 나오고 딴 데 선순환 돌다 보니까 빠졌어요. 이제 빠지면서 제가 절반 정도 줄여드렸습니다. 근데 물론 아직 들고 있는 데도 있어요. 비중 크지 않은 데는. 근데 제가 이제 한방에서 비중을 50% 드린 데가 있어서 그게 좀 줄여드렸고, 기본적으로 단기 종목 드렸던 데는 한 절반 정도 줄여드렸습니다. 하지만 끝난 거 아니에요. 아직 박스권에 있고 2차전지 단기 조정 폭에 따라서 움직일 텐데, 일단은 뭐 일부 가지고 조금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에너지솔루션도 제가 중기 종목 홀딩하는 거 말고 단기로 제가 현금처럼 쓰자 이렇게 해서 올랐다 빠졌다 그래서 어제 같은 좀 줄여드렸어요. 왜냐 이거 팔아서 또 딴 거 살 거 좀 많거든요. 그리고 2차전지 단기 조정 같으면 현금 좀 가지고 있다가 뭐 다른 거 빠지면 사도 되고 하니까 단기분은 어제 좀 줄여드렸고, 목표방 같은 케이스에 큰 목표방에는 지금 비중 50% 들고 있는 방이 있습니다. 그런 방에서는 단타 안 치고 그냥 이제 홀딩하고 있고 계속 보는 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첨보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첨보도 사실은 이게 LFP 반도 2차전지 쪽이라서 이때 저희가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 돈이 좀 들어왔고 LFP가 상당히 무겁지만 바닥에서 탈출을 좀 한다 보고 들어왔는데 너무 비빌대요. 너무 비빌대고 저 비중은 뭐 좀밖에 없지만 제가 어제 절반 정도 줄여드렸습니다. 줄여서 이제 2차전지 조정을 좀 염두에 두고, 약하기 때문에 뭐 좀 더 강한 거나 다른 거를 뭐 바꾸셔도 되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워낙 오른 게 없어서 거의 다 빠지긴 했어요. 근데 거의 다 빠지긴 했기 때문에 절반 정도 남겨놨는데 뭐 그거는 가지고 따로따로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에코프로를 말씀드렸지만 이때부터 약간 좀 과열권, 단기 과열권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10% 정도 현금화 시켜드려서 현금화 확보를 좀 했다. 그리고 기준이 에코프로가 지금 개인들이 워낙 많이 붙어있는 상태인데, 그렇다 해서 신용 비중이 또 과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되게 좋게 보면 뭐 한 40만원, 30만원, 39만원대에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뭐 덜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행태보다는 약해요. 예전에는 이틀 조정마다 바로 반등 주고 바로 반등 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어제 표현으로 매도세가 좀 거칠다 이런 제 표현을 했는데,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도 그랬고 그 다음에 코스피 쪽도 좀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단기 조정을 말씀드렸던 근거가 되었던 거고요. 조금 더 조정을 혹시나 받게 되면 이 정도까지 내려가겠죠. 지금부터 한 10% 정도 더. 뭐 그럼 더 추가적으로 또 매수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대형주들 장에 와서 애들이 몇 배씩 올라가는 장에서는 추가적으로 물론 들어가요.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한 3배, 4배 올랐잖아요. 그러되면 횡보를 좀 할 수 있어요. 횡보. 지금 섣불리 들어갔다가는 그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기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로 되는 거 이제 기한 보고 들고 있는 것들은 홀딩을 하되, 단기로 지금 매매를 살려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제가 조금 줄이고 좀 빠른 거 위주로 뭐 딴 테마든 뭐든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안 맞겠나, 이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자, 2차전 단기종 비중 줄인 거 말씀드렸고요. 코난테크. 코난테크는 사실 요번에 제가 로봇 테마를 단기로 못 드렸어요. 램보를 그때 사실 팔고 그 뒤에 이제 조정을 좀 더 받기를 바랬는데 조정 받았죠. 근데 지금 갑자기 떴던 이유가 그 대기업 인수가 또 갑자기 돌발적인 호재가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미리 사놓고 기다린 분들한테 주는 좋은 선물 같은 건데, 우리는 그때 2차전지 본다고 딴 거 본다고 못 사고 있었고, 목요일날 상당히 강했고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했다. 막판에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뭐 유로메카라도 이런 로봇주들이 상당히 괜찮았죠. 이틀 동안 상당히 수급이 많이 들어왔고 2차전지 빠졌던 수급들이 단타리 쪽으로 많이 들어간 게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AI 쪽을 좀 눌림목을 공략을 좀 하고 있습니다. 셀바스도 사실 지금 추이되게 좋아요. 자, 이게 사실 그런 거죠. 셀바스 AI가 지금 보면 바닥에서 거의 한 6배 올랐어요.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 보는데, 이렇게 한 2~3배 횡보, 오르고 횡보, 패턴 보이시죠? 급등 빠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강한 것들은 오른 뒤에 횡보합니다. 기어 옆으로. 그 다음에 또 올라가죠. 또 횡보합니다. 이 박스권이거든요. 이 박스권, 이같이 장이 안 좋고 변동성 심한 장에도 이번 주에도 살아남은 거예요. 셀바스 AI. 얘들이 상당히 대장주인데, 자, 솔트룩스, 저희도 매매 가끔 했던 솔트룩스,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횡보는 하는데 좀 밀리죠.
상승 후에 횡보가 아니라 밀리고 상승에 밀리죠. 이건 셀버스보다 좀 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솔트룩스는 그냥 같이 보면서 뭐 대표주긴 하지만 AI 테마에 묶어놓는 거고요. 이제 코난테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사실 상당히 강하고 AI 종목이라 볼 수 있는데 급등 후에 등락은 심하지만 아직 횡보예요. 얘는 횡보고 급등 후에 일본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네, 조정을 좀 받았고 주의가 21선 기준으로 샀다가 재보는 기준선에 빠지진 않았는데 등락이 좀 심했어요. 예, 변동성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어제 추매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가에서 버티고 있는 상태인데 다음 주에 좀 기대를 해보자고요. 뭐 로봇처럼 급등한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순환을 노렸던 눌림목 매매라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시장이나 2차전지 대응, 그 다음에 다음 주 테마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거고, 자, 투자에 대한 얘기를 이번 주에 조금 지겨웠습니다. 저도 사실 그래요. 저는 이제 시장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종목 말고도 저는 개인적 매매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뭐 단타도 치고 뭐 스캘핑도 하고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이번 주는 전혀 안 했어요. 전혀 안 했던 이유가 가장 기본적이었던 매크로가 안정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중요하게 보는 금리가 안정이 아직 안 돼요. 특히 미국 2년물 금리, 10년물 금리가 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안정이 될 때까지 제가 보는 거죠. 그 기대는 다음 주 25일, 22일 FOMC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공포파리에 절대 속지 마시고 또 빠지면 우리는 저가 매수해야 되는, 현금 있는 걸로 단기를 매수해야 되는 그런 스탠스를 계속 유지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시황은 절대 변하지 않았어요. 2008년 같은 거 비교하면서 앞으로 뭐 나빠진다, 큰일 난다 이러면 다 걸르셔야 됩니다. 그런 공포판에 절대 편성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에코프로 같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항상 그랬지만 꼭지에 못 팔아요. 꼭지에 목을 파는 게 아니라 최바닥에 못 사요. 뭐 제가 사실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가끔 제가 맞출 때도 있는데 그런 건 운이 좋은 겁니다.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팔고 나서. 그렇게 남들 목표 좀 주시고 우리는 수익 항상 감사하시면 되고, 가끔 이렇게 되게 잘 가다가 한 주 정도 쉴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등락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조금 쉰다 보시고, 저도 가끔 기다리는 게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매수 매도보다는 오히려 홀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 이 홀딩한다는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 본인만의 어떤 시황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망하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찾는 거거든요. 계속 보는 거고. 그리고 제가 이번 주도 말씀드렸던 수익이 최소한 더블 이상 나잖아요. 원래 기본은 수익이 더블 나면 원금 빼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면 제가 손해볼 일이 없잖아요. 얼마나 안전한 투자입니까? 근데 2차전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에코프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지금 LG엔솔이나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SK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걔들이 정말 올해 상반기, 올해 초 기준으로 제가 100만 원도 말씀드렸잖아요. LG엔솔이나 LG화학 같은 케이스는 더블 갈 거라 저는 봐요. 하지만 지금 수배 이상 커지고 나면 그때부터 제가 조금씩 빼드립니다. 처음 사가지고 꼭지에 팔아야지, 다 먹어야지, 절대 그런 거 없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 올해도 저는 정석 때는 말씀드릴 건데 워낙 파워가 강하면 빼는 비중을 줄이겠죠. 절반 이상 뺄 필요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비에서 날 때부터는 제가 그 전체 포트에도 비중을 조절해 드릴 텐데, 이번 에코프로 그런 예를 보시다시피 올랐을 때 일부 부정으로 부분 익절을 한 후에 현금 보유로 해서 더 좋은 거 찾으면 돼요. 앞으로 더 갈 거, 덜 오른 거 정말 많습니까? 그런 것도 사시면 되니까 이런 거 계속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홀딩하는 기간에서 쉬실 수도 있습니다. 시장은 항상 그래요. 작년에 정말 힘들었을 때 많이 거친 분도 계시겠는데 그런 거 비하면 지금은 정말 행복한 편이죠. 2차전지 살짝 단계 조정 받는 게 뭐 어떻습니까? 좀 쉴 수도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2차전지 부분은 제가 이번 주 다음 주도 계속 매크로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순환매 돌리는 단기 테마랑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2차전지 중기 포트는 약간 다르게 보시면서 기준 잘 잡고 가시면 됩니다. 자, 미국장 괜찮았으니까 이번 주말도 마음 편하게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재밌게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